실내 스튜디오에서 늘 녹화를 하다가 오늘은 야외에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장소가 어딘가 하면 세종문화회관 뒤 이 공원입니다. 이런 좋은 날씨에 이 밖에 바람도 쏘이고 밖에서 하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지금 세종문화회관 뒤에서 오늘은 녹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 부전공으로 일본에 관한 공부를 좀 한 게 미천이 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이 있는데 한 가지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88 올림픽할 그 무렵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디자인 잡지 월간 디자인이라는 잡지의 주관을 했습니다. 제가 그 디자인 잡지사의 그 자료실에 디자인에 관련되는 국내 자료는 물론이고 외국 자료도 수없이 많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다 거의 여러 달 동안 섭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아주 인상적으로 본 그 일본의 그 신문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신문 광고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무슨 광고인가 하면 일본의 유명한 호텔 중에 제국 호텔, 일본 제국 호텔. 그래서 그건 아마 그때 이미 100년 넘은 호텔을 했으니까 지금 같으면 120년 뭐 하여튼 더 오래된 일본의 최고로 오래된 그 유명한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 제국 호텔의 호텔 광고를 신문에 그 전면 광고로 신문에 냈습니다. 그 신문 전면 그 통 광고에 전면 광고에 한가운데 송곳 같은 걸 놓고 그 위에 카피라이트에 뭐라 써놨나 이래 써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호텔 주방장의 칼입니다 이래놨어요. 아, 나는 그 송곳인 줄 알았는데 칼이랍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원래 칼은 칼날이 이만큼 두꺼워서 이만큼 이렇게 두꺼워지는데 그 자꾸 달아가지고 써서 가라지가 없어져 가지고 점점 갈아지니까 거의 내 눈에는 제 눈에는 송곳으로 보일 정도로 요래 칼날이 아니고 송곳날처럼 가늘어 보였습니다. 그 긴 것이. 그러니까 그 칼이 이만큼 되는 칼이 송곳처럼 보이게 달으려면 그 1년 갈아가 되겠어요? 2년 해야 되겠어요? 10년 해가지고 가려고 해서 안 됩니다. 거의 몇십 년 동안 갈은 겁니다. 이 칼은 우리 호텔의 주방장 칼입니다. 이게 광고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이야, 한 가지 일에 저렇게 저 주방장이 아마 그 정도면 뭐 대를 이었거나 뭐 이렇게 오래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시 프로란 것이 과연 프로이구나. 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뭐 그 칼만 보여주면 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방장 칼을 보고, 이야, 대를 이어서 그 주방장도 넘어가든지 하는 이런 전수해 가는 이런 과정들이, 물론 그 주방장 일본에서는 그 스즈란 요리 학원, 요리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학원을 일본에 있는 것들도 그 우연이 아니고 다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칼을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신문 광고 하나를 더 봤습니다. 전면 광고입니다. 역시 그 제국 호텔 그 광고입니다. 전면 호텔. 뭐 어떤 광고인가 하면 마치 시골 운동회 줄을 달아놓고 거기다가 망국기를 이렇게 망국기 쭉 운동장에 걸어놓은 것처럼 줄을 달아놓고 쓰레기통을 나란히 쫙 줄에 달린 것처럼 쫙 이렇게 세워놔놓고 쓰레기통을 세워놓고 쓰레기통 밑에다가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숫자 뭐
308, 뭐 400, 403, 뭐 216, 뭐 122 이렇게 숫자를 다 적어놨습니다. 쓰레기통이 수십 개입니다, 수십 개. 그래서 나는 아니 하필 뭐 비싼 가구도 아니고 비싼 가구, 고급스러운 주방장 모습, 주방 그 식기 뭐 이런 거 이런 고급 걸고도 아니고 테이블이 고급 그것도 아니고 호텔 선전하면서 쓰레기통을 찍어라, 쓰레기통을 잔뜩. 그래서 아까 그 제국 호텔의 칼을 보고 내가 놀란 것처럼 아니 호텔 선전하는데 왜 하필 쓰레기통을 찍어놨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걸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카피를 보고 또 무릎을 쳤습니다. 카피를 쓰는 위에 우리 호텔에 묵고 간 투숙하고 간 손님이 떠나고 난 뒤에 24시간 동안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면 일어났어.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호텔에 묵다 보면 급할 때 뭐 메모 같은 거 할 때 뭐 정식으로 수첩 찾고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아무데나 뭐 성냥통 기퉁이나 뭐 조그만 종이에다가 메모 해놔놓고 아니면 무슨 박스 기퉁이 포장지 기퉁이에도 하고 이렇게 메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생각하고 그 메모지 하고 나갈 때는 그냥 그 안 챙기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갑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호텔에서 떠났어요. 공항에 가서 공항에 가서 생각하니까 그 전화번호를 알아야 돼. 호텔에 가야 돼. 그런 경우 그 몇 시간이 지났으니까 청소하면보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 대비해서 손님이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호텔에 투숙했던 손님이 떠나고 난 뒤에 24시간 동안 쓰레기통을 버리지 않고 보관하며 내놨어. 이야. 와, 나는 그런 걸 책에서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이야, 정말 일본의 나라가 대단한 나라구나. 와, 하고 감탄하고 아주 경악했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이게 제가 88 올림픽을 하던 그 해의 일입니다. 그 무렵의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일본 얘기를 또 더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우리 동네 옆에 그 탐앤탐인강 이런 찻집이 있는데 그 옆에 이런 뭐 숲이 나무가 있고 숲이 약간 있어 조그만 거 공원은 아니고 이런 뭐 나무 몇 그루 이렇습니다. 빌딩 사이에 거기에 낯선 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며칠 전에 한 열흘 전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챙기고 하는 고양이는 따로 있는데 걔 말고 딴 애가 있는데 그놈 말고 낯선 애입니다. 근데 걔 애미가 어려요. 꼭 마치 중학교 3학년 중3 여학생이 임신한 것 같은 중학교 3학년. 그래가지고 지도 엄마도 중3인데 애기를 낳았어. 딱 그 짝이야 내 눈에. 그 쬐끄만 애미도 쬐끄만 새끼를 낳아가지고 두 마리 보고 내가 불쌍해서 지금 거의 매일 통조림 깡통하고 사료를 챙겨줍니다. 그런데 보면 내가 사료를 챙겨주거나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면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그거 주지 말라고 나무래는 개종자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정치하는 놈들, 이 고위치에 있는 개종자 새끼들이 정말로 쓰레기라서 이 새끼들이 인간이 아니고 냉혈동물입니다. 냉혈동물. 그래서 그 길냥이를 뭐 어떻게 대우하는가 하면 야생동물로 분류하고 야생동물이라고 칩니다. 그러니까 그 야생에서 살아라. 도심에 와서 이거 방해하지 마라 이겁니다. 죽거나 살거나 알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그 고양이가 서울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네? 무슨 죄가 있었기가 아무 죄도 없는 겁니다. 대학까지 나온 새끼 중에 대한민국 이 개종자들은 길냥이한테 물 한 번도 안 준 개종자 연놈들이 아마 한 90%는 되지 싶어 내 생각에. 정말로 이 쓰레기 나름 대학까지 나온 새끼들이. 응? 길냥이의 평균 수명이 15년이랍니다 15년인데 도심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쓰레기통을 뒤져 먹으니까 부패한 음식, 상한 음식을 먹으니까 위장이 탈이 나서 위장이 오래 못 견딘답니다. 그래서 5년밖에 못 산대요.
정상으로 살면 15년 전후 사는데 5년 산대요. 그럼 5년 사는데 그럼에도 불쌍한데 그 쓰레기를 상한 음식을 먹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대요. 도심에 물이 없잖아요. 어디 물이 걔가 수도꼭지를 텁니까? 어떡합니까?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어요. 도심에서 물이 없으니까 물을 못 먹어서 또 이 속이 타서 3년밖에 못 산대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한국에 내가 알기로 이런 통계는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대학 나온 개종자들 중에 90%의 쓰레기 같은 인간 쓰레기들이 길냥이한테 물 한 번 준 적이 없지 싶어요. 이런 새끼들을, 이런 개종자, 냉혈 동물을 사위로 삼고 이런 개 같은 년을 며느리로 삼으니까 전부 계속 개종자들이 씨를 낳아가지고 지금 이 5,000년 역사를 가진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쓰레기 공화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저는 지금 개를 그 탐앤탐 옆에서 만나가지고 걔 이름을 한 개 지어주려고 그냥 탐순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내가 그 탐순이하고 새끼하고 지금 한 2주일 가까이 한 열흘 가까이 내가 그 모이를 주는데 마음 같아서는 한 2끼를 주고 싶어요. 아침에 나올 때 한 끼 주고 또 내가 저녁에 들어갈 때 찾아서 한 끼 주고 2끼를 주고 싶은데 근데 그래 하면 2가지 이유에서 안 되겠다 하고 한 끼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걔한테 말했어요. 네가 불쌍하니까, 네가 중학교 3학년 애가 임신한 것 같이 어리고 불쌍하니까, 네 새끼를 봐서 불쌍하니까 2끼를 주고 싶은데 한 끼만 준다. 그 이유가 이렇다. 이유가 첫째, 나도 나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갑자기 죽거나 내가 아니면 내가 이사를 가거나 하면 내가 너를 2끼를 하루 종일 챙기면 나한테 전적으로 의지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죽으면 네가 어떡하냐, 어떻게 살아나가, 이 험한 세상에, 서울에서. 그래서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한 끼만 주겠다. 내가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네가 그래야 내가 죽더라도 네가 자생력을 가질 거 아니야. 자생력을. 그래서 그래 알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고 오늘 말해주고 왔어요. 그랬는데 그럼 일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일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한국의 이 멍청한 돌대가리 새끼들이 참 일본 욕을 지금 막 하는데 내가 반일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반일 감정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일본이 잘하는 것은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이 개자식들이, 이 머저리 돌대가리 새끼들이. 일본에서는 길냥이를 어떻게 하는가? 일본에서는. 한국에는 야생동물로 분류해가지고 모이도 주지 마라 하는데, 한국에서는. 물도 주지 마라 하는데, 이 개종자들 나라에서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반상회 모임에 한 10명이나 10명 그 동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요 반에, 사통삼반 요 반에 있는 고양이의 개체수를 파악을 합니다. 대강. 우리 집 근처에 얼쩡거리는 놈이 2마리, 저 집 근처도 얼쩡거리는 놈 1마리, 요 1마리, 뭐 이렇게 세우면 될까요? 그럼 요 사통 1반에서 2반, 3반까지 요 한 구역이라 한 섹터라 치고 거기에 서식하는 개체수 고양이를 파악합니다. 그게 20마리다. 그럼 우리가 20마리 관리할 수 있나 없나 이걸 협의합니다. 그래서 20마리가 너무 많다. 15마리 정도 몰라. 20마리는 너무 많다. 아무래도. 알았다. 그러면 이 없냐? 이 없다. 15마리. 15마리만 우리가 살펴주고 5마리는 그걸 하자. 불임 수술을 시키자. 더 이상 새끼 못 낳게. 그래서 새끼를 낳았다고 신고합니다. 반상회에서. 그러면 그 개체가 얼마나 불어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따라서 그 초과하면 불임 수술을 합니다. 더 안 번지게. 그리고 정한 15마리만 그 근처 15마리에서 17마리 왔다 갔다 하게 봐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마리수만. 그래 하니까 그 고양이들을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그 당번을 정해가지고 다 물 주고 모이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게.
그걸 보고 지금 15년 살게 먹을 것도 쓰레기 먹고 물을 못 먹어 3년에 밖에 못 사는 그 불쌍한 일을 보고 물 모여주지 말아야 한다고. 이 개종자들이, 이 정치하는 개새끼들이 그렇다고. 그 일본하고 이 비교가 됩니까? 아니, 우리보다 한 수 위면 죽어는 사람 가서 배워야 되는 거야.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치호 선생님이 3.1 독립운동을 반대했습니다. 윤치호 선생이 왜 독립운동을 반대했는가? 지금 독립운동 할 때가 아니다. 자강할 때다.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할 때다. 지금. 그래서 반대한 겁니다.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사랑했습니다. 1919년 3월 20일자 일기에 윤치호 선생이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천도교, 손명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이거 전부 사기꾼이라고 써놨습니다. 저런 새끼들은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만세 부르고 앞장서가지고 깜빵에 갔다 오면 더 유명해지면 다음에 자기 종교팔이 하려고 돈 긁어내는 그거 하려는 사기꾼이라고 써놨다고요. 맞는 말 아닙니까? 왜 독립이 안 되냐? 독립보다 자강이 중요한가? 우리가 힘이 없으면 독립해도 제대로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 힘부터 먼저 길러자. 어? 힘부터. 그러고 난 뒤에 독립하자 이거예요. 그럼 뭐가 틀렸어요?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나라 형편을 봐요. 아무 죄도 없는 대통령을 사기탈에 마녀사냥, 인민재판에 깜빡이 넣어가지고 죽이고 있는데 이거 보고 이 땅의 지식인이라는 새끼 수만 명, 문인이라는 새끼 10,000명, 이 학자라는 새끼들, 이 새끼들 거의 한 놈도 직수를 못하고 있는 이런 쓰레기 나라가 된 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조금 약간 빗나가긴 했는데 얘기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일본 제국 호텔의 2가지 광고 얘기와 일본 국민들이 길냥이에 대해서 어떻게 길냥이를 사랑하고 보호해서 걔들하고 같은 이웃으로 같이 살아나가는가. 그래야 그 불쌍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걸 어른들이 몸을 보여야 배울 거 아니에요. 애들이 외출하다가 고양이가 이런 숲속에 한 마리 있으면 좋잖아요. 그림이 좋잖아요. 아니 여기에 지금 이 도심에 고양이도 없고 비둘기도 없고 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벌레도 한 마리 없고 개미도 한 마리 없고 전부 이런 삭막한 도시가 되면 어떻게 살아요 이런데. 애들이 뭘 배웁니까? 응?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도 이 교육하는 놈들이 제대로 좀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사람처럼 그 길냥이나 비둘기들을 야생동물로 분류하지 말고 같이 살아가는 불쌍한 이웃으로 생각하고 소중한 생명으로 생각하고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걔를 보살피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